안녕하세요. 빅브라더 MC 쌤입니다. 이사님 모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SE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네, 이사님 잘 오셨어요. 저희 주로 저희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SE로 좀 그게 본업이시니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퓨어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전도사 이런 역할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금융사 쪽 저희 CI 분들 모셔가지고 비슷한 주제로 오늘 주제도 그런 부분이지만 진행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참여를 했지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주실 텐데, 네, 좀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고 섹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가진 솔루션들이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플랫폼 구축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미나에서는 제가 어떤 높은 분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좀 컨셉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제로 플랫폼적인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디지털 혁신. 아마 모든 기업들의 가장 우선적인 IT 이니셔티브가 아닐까 합니다. 예, 디지털 혁신이라는 걸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일단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잘 분석하고, 고객들을 세그먼트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고객을 찾고 그 고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데이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단순히 인프라 자원을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빌려 쓰는, 잘 빌려 쓰는 전략 역시 어떤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위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에 어플리케이션이 될 텐데요.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타임 투 마켓, 얼마나 빠르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어떤 최신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도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활동들에 보면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각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가 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 증대 가능성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훨씬 높은 기대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디지털 혁신 관련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몇 가지를 좀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가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썼는데,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빅데이터에 대한 단일 출처 정보, 싱글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전사적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브젝트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 데이터 서비스에 유리하고, 또 이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S3에 대한 용도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플러그업을 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구축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알겠고 웨어하우스도 알겠는데 데이터 레이크 웨어하우스는 뭐냐? 여기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레이크가 조금 좀 스태틱하고 비정형 데이터 위주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던 정형 데이터, 그리고 동적인 데이터 위주였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결합해서 이제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할 거 없이 이것들을 조금 더 동적으로 트랜잭션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이런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러그업을 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이 기존처럼 어떤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을 전용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액세스 요건, 활용 요건이 있을 때 어떤 컴퓨팅 노드에서도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API 기반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형태가 많아졌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유연한 전사적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팅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컨테이너의 확산이 크게 눈에 띄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쿠버네티스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쿠버네티스는 결국에 이제 as a 서비스를 위한 어떤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가진 어떤 효율적인 클러스터 관리, 그리고 리소스 공유, 뭐 격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표준 API로 운영 자동화, 그리고 운영을 단순화하기 위한 이러한 장점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는 쿠버네티스가 결국에는 점점 어떤 표준 컨테이너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머신러닝이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AI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 여러 업무에서 AI를 적용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처럼 이제 AI가 이제 단순히 어떤 GPU 한두 개에 의해서 모델링 되고 서비스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 굉장히 많은 복합 연산이 필요한, 복합 모델링이 필요한 이런 모델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분산된 모델링, 여러 GPU 서버에 걸쳐서 이제 복잡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가 있는데요. 결국 최근 모든 기업들이 이런 챗 GPT를 각각 인더스트리에 특화된 모델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결국에 이런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부터 저희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플랫폼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플랫폼의 사일로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만 꼽아보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유지해오던 전사적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마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란 것은 하나의 서버에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고정된 비율로 결합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노드가 쭉 스케일 아웃된 노드들을 클러스터링 해줌으로써 확장을 하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 형태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주로 이제 배치 작업 위주로 어떤 워크로드를 처리했었죠. 여기에 이제 더해진 것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기업들이 구축을 했죠. 아마 대부분 다 별도로 아마 대부분 이제 하둡이라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역시 배치 위주의 어떤 워크로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진 어떤 실시간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을 했죠. 여기는 이제 기존처럼 배치보다는 작은 마이크로 배치 단위 혹은 리얼타임 단위의 어떤 데이터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형태의 플랫폼 여건들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 AI 클러스터. HPC 환경과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모델링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이런 형태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매시블리 패럴렐한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 형태가 또 따로 구축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때그때 요건에 의해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과 컴퓨팅 플랫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일로화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첫 번째는 복잡성의 증가입니다. 관리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데이터가 이제 분산돼서 저장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중복성이 높아지고 이 얘기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있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를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쓰게 될 때 새로운 리소스를 필요하게 되고 이런 리소스가 결국 또 새로운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효과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장 그리고 효과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금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그게 답이 이제 패스트 파일 그리고 패스트 오브젝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워크로드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토리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일관된 고성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은 당연히 다 데이터 용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진 일관된 성능을 제공해야 되는 걸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늘면 늘수록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성능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이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지금 NFS 오브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이제 SMB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일관된 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병렬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전체 이러한 통합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위한 스토리지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파일 서비스와 오브젝트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 서비스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NAS 익숙하시지만, 이제 오브젝트 서비스, 아마 오브젝트 서비스도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오브젝트 서비스를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플랫폼 관점에서 특히 이제 기존의 하둡과 같은 비저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과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하둡 같은 경우는 유저 레벨의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하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한 유저 레벨의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S3라고 대표되는 이 오브젝트 서비스는 네이티브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냥 최근에는 다 여러 벤더에서 그냥 스토리지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지 관리도 간단하고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기도 용이해요. 요즘에 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S3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하드웹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용성 역시 이제 하드웹에 비해서 뭐 좀 디펜스 원이긴 하지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가용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6-9 이상의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고, 하둡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서버 가용성에 의존하고 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삼중화한다던가 아니면 클러스터 사이즈를 조정함으로써 일단 가용성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되게 쉽게 가용성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성능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트렌드 말씀을 드렸는데, 오브젝트 서비스, 오브젝트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은 어떤 트랜잭셔널한 데이터 쓰기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제 웜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DBMS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S3라는 데이터 플랫폼 형태를 지원함에 따라서 이런 DB 솔루션과 결합을 하게 됐을 때 트랜잭셔널한 데이터 쓰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반에는 똑같이 대용량 처리, 하둡과 마찬가지로 대용량 처리가 굉장히 좋지만 하둡보다는 조금 더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서비스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하둡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고 또 API 방식으로 서비스하다 보니까 복잡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없이 바로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최근 5년 동안 오브젝트 스토리지 성장률이 한 35%로 굉장히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조사에 의하면은 각 기업들이 가진 IT 이니셔티브를 대부분 담당하는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특히 S3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오브젝트 스토리지 지원 확대한다는 게 기존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데이터 플랫폼이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아니고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된 디스어그리게이트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오브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Fast 오브젝트는 결과적으로 각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이런 데이터들을 API 기반으로 서비스하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하고 또 이 컴퓨팅과 데이터 분리를 통해서 굉장히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이런 장점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애 처리, 가용성 레벨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스토리지 자체에 이제 가용성이 디펜던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높은 가용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도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S라고 하는 플랫폼, 비전형 플랫폼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위한 단일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십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수페타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굉장히 성능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또 오브젝트 프로토콜 그리고 NFS, SMB와 같은 파일 프로토콜을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 뭐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스트리밍 그리고 AI 이런 모든 워크로드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 S라는 플랫폼이 경쟁사와 가장 차이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된 고성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첫 번째 오렌지샷 때 저희 아키텍처적인 차별성이 잠깐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플래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태생부터 이제 플래시 최적화 스토리지로 시작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뿐 아니고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잘 기동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관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부 다 최근에는 일반 SSD가 아닌 All NVMe로 전환이 됐고 단일한 샤시에서 한 60GB/s 이상의 성능과 그리고 전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오브젝트와 이제 파일 서비스 기준으로 한 4,800만 IOPS,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뭐 블록 레벨에서는 파일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뭐 이 정도 내는 스토리지들이 있겠지만 이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 그리고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엄청난 고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높은 저장 효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D VNAND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위 용량이 높고요. 또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자랑하는 고효율 압축 그리고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같은 용량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52RU에서 노멀하게 한 유저블 20테라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데이터 압축 정도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높은 제품 신뢰성인데요. 업계를 선도하는 미디어 관리 기술을 통해서 일반 플래시 모듈보다 SSD보다 훨씬 더 높은 긴 수명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한 10년을 얘기하는데 10년을 쓰시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플래시 모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선제적인 대응 서비스로 장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래시 블레이드가 경쟁사에 갖는 장점을 요약을 하면은 업계 유일의 다이렉트 플래시 기술이 적용돼서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수명, 그리고 더 높은 용량 집적도를 제공하는 것이 이 플래시 블레이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또 큰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플랫폼 자체가 가진 장점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요거는 저희 퓨어에서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한테 제공하는 전용 툴킷입니다. 플래시 블레이드와 이제 호환되는 메타데이터 인덱싱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은 단순히 용량뿐이 아니고 이제 파일 개수가 늘어나게 되죠. 데이터 개수가. 그러면은 이제 파일을 인덱싱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한 군데 저희 고객사 테스트 중인데 수억 개 이상의 파일을 인덱싱 하려고 보니까 한 3일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일반 커맨드로. 하지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이 래피드 툴킷이라는 전용 툴킷을 사용하시면은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처리 시간을 짧게는 한 25배에서 크게는 한 100배 이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툴킷을 사용하시면은 전체적인 분석 작업이 빨라지게 되고, 이 분석 작업, 뭐 대표적으로 AI 모델링 작업 이런 게 있겠죠. 모델링 작업이 빨라지다 보면은 결국 새로운 AI 모델이 적용된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화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짧아진, 즉 빠른 타임 투 마켓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피드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분들이 좀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 레피드 파일은 저 고객분들, 저희 퓨어스토리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가장 좋은 평가를 맞아요. 받는 게 이 레피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소개할 때는 이게 너무 기술적이어서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실제 굉장히 기본적인 커맨드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그냥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하고 그냥 참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거 진짜 좀 체험을 진짜 해보시면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유틸라이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사분들이. 예, 맞습니다. 요거는 사용해 보시면 이제 금방 뭐 데이터 워크로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실 데이터여도 되고 뭐 더미 데이터여도 되고 해보면 금방 눈에 띄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고객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렇게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1페타바이트를 하드브로 꾸민다고 했을 때, 한 50대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50대 서버를 이제 렉으로 구성을 하면은 한 3개 이상의 렉을 차지하게 되고, 라이센스 비용, 뭐 아파치를 사용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데이터 센터 비용을 포함한 총 소요 비용을 하면은 한 1.4밀리언 이상의 이제 비용이 소요되는데 5년 기준. 이걸 이제 S3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 기반의 S3 플랫폼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서버 데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비용을 줄임으로써 스토리지 비용 빼고 한 1밀리언, 한 13억 원 정도 되네요. 1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아파치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고, 실제로 그 비싼 C사의 하드 서비스를 받는 고객분들은 거의 한 20억까지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20억이면 1페타 오브젝트 저희 퓨어 스토리지 몇 대를 사고도 남을 비용입니다.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플랫폼적인 고민사항은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아까 컴퓨팅 측면에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가 어떤 일반적인 AP, 스테이트레스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AP 쪽에서 이제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고 있죠. 뭐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이제 컨테이너화해서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들이 많고, 그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스테이트풀 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 밑단에 있는 스토리지가 결국에 얼마나 견고한 기존과 뭐 가상머신이나 아니면 베어메탈 환경과 동일한 이런 견고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사용하시는 쿠버네티스 사용하시는 그 고객분들이 처음에 만나는 거는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뭐 컨테이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단순히 이거지만 그 안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고가용성에 대한 관리, 그리고 뭐 암호화나 보안에 대한 관리, 그리고 뭐 백업 복구 이런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해복구, DR 구성이죠. 뭐 기존의 베어메탈 기준으로 재해복구 구성하기 외장 스토리지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그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환경에서 이렇게 되게 빈번하게 프로비전되고 삭제되는 이런 스토리지 볼륨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봐도 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백업 복구, 그리고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관리, 뭐 용량 관리, 그리고 고가용성 관리,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통합, 재해복구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을 맞이하신다 그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이제 포트웍스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포트웍스는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클라우드 그리고 어떤 쿠버네티스에서도 사용 가능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WS 그리고 Azure처럼 많이 사용하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림 쪽에서는 뭐 탄주나 OCP, 그리고 뭐 바닐라 쿠버네티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상관없이 모두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밑단에 어떤 하드웨어 그리고 어떤 쿠버네티스가 와도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표준화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기존의 이제 CSI 방식에서 이제 넘어서 포트웍스 하나로 전체 어떤 클라우드, 어떤 스토리지든 다 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쉽게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웍스도 또 특징이 특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포트웍스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트웍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모듈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어떤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플랫폼을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I/O 패턴을 인식을 해서 프로파일링 하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고요. 또 SLA별로 스토리지를 그룹화해서 어떤 티어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쿠버네티스, 특히 이제 스테이트 플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재복구 환경을 쉽게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제품인 이제 포트웍스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은 단순히 퍼시스턴트, 컨테이너 환경에서 퍼시스턴트 볼륨을 떠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간, NoSQL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간, 예를 들어서 뭐 MySQL, PostgreSQL, MongoDB, 뭐 Redis, 뭐 Kafka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이 이미지화돼서 as a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 플랫폼을 전체를 통합 관리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단일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단일 API를 통해서 오퍼레이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동화가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모듈은 이제 포트웍스 백업이 되겠는데요. 포트웍스 백업은 컨테이너 단위 셀프 서비스 백업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분 만에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데이터뿐 아니고 메타데이터까지 같이 처리를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한번 백업받은 컨테이너를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솔루션들을 적용해서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저희 퓨어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ETL 쪽, 데이터가 유입되는 쪽에 S3를 통해서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이제 트리노라고 하는 오픈소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트랜잭션과 분석 처리를 담당하고, 또 필요한 핵심 데이터 혹은 일부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서 어떤 고속의 실시간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시게 되면은 실제 굉장히 벤더 비종속적으로 전부 이제 보시는 컴포넌트들 제가 오픈 소스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벤더 비종속적으로 전체 레이크하우스를 전사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되다 보니까 각각 필요한 리소스를 유연하게 확장 요건에 맞게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구현도 단순해집니다. 그냥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요건이 있으면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 쪽에 S3 형태로 API 형태로만 접속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피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데이터 플랫폼의 확장이 가능한 이런 장점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런 퓨어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구축한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형 통신사의 통합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례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기존의 버티카, 뭐 스파크, 하둡으로 따로따로 어떤 데이터 플랫폼이 분리돼서 구현이 돼 있었던 고객사가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관리 복잡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데이터의 중복성이 생기고, 데이터를
예를 들어 버티카에 있는 데이터를 스파크에 가져가서 하려 그러면은 데이터를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해,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고 복잡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고객은 이제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플랫폼을 도입을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단일 플랫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공급해주면 물론 이렇게 컴퓨팅과 클러스터를 분리함으로써 비용적으로도 노드 서버 수도 줄이고 데이터 센터 상면도 줄이고 또 확장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셨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메타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다 아실 텐데 굉장히 큰 SNS 업체죠. 여기가 사실은 SNS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AI에 대해서도 이제 진심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60개 이상의 엔비디아의 이제 GPU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GPU 개수로 치면 한 6,000개 이상의 GPU니까 엄청나게 큰 분석 환경이죠. 데이터 환경 분석 환경이죠. 그리고 스토리지 데이터 용량으로 치면 200페타 이상의 블록 파일, 오브젝트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이 고객의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대량의 라이트에 대한 어떤 고성능, 아무래도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는 그만큼 수집되는 데이터가 많고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서인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굉장히 성능 저하 없이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모델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로 이 클러스터에서 하루에 한 35,000개 이상의 모델링 작업이 돌는데 이 작업을 1분씩만 줄여도 35,000개니까 35,000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이 모델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고객들의 또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객분들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셨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석 작업 주기가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주로 하던 분석 작업이 이제 NLP라고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분석 작업 주기가 한 3분의 1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메타데이터, 아까 제가 레피드 툴킷이라고 메타데이터 인덱싱 툴킷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사용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파일을 메타데이터 핸들링하는 시간보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GPU의 사용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메타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CPU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GPU 사용률 한 2배 이상 향상된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참 만족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앞으로 이 시스템을 2배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저희가 가진 솔루션들을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 외에도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솔루션들 그리고 운영관리 현대화를 위한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를 위한 하드웨어 솔루션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하시는 영업분이나 아니면 연락이 되신 SE 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길었는데 마지막 장표입니다. 예, 결국에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그러면은 어떤 차별성을 드리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래시 스토리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벤더보다도 성숙되고 어떤 벤더보다도 기술 선도력 있는 스토리지 OS, 올 플래시 스토리지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스토리지 OS를 최적화해서 구동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9년 연속 1위로 평가받고 실제로 시장에서 성장률을 보면은 7년간 계속 성장하는 게 저희 퓨어 스토리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반에는 무엇보다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록 서비스, 파일 서비스, 오브젝트, 뭐 엔터프라이즈 이런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 1위를 저희가 또 기록한 업체고, 또 이런 만족도 외에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제공해 드려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전력 그리고 고집적 설계를 통해서 상면 및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단순히 구매형 모델 외에도 최근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매형 모델도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고객 최적화된 데이터 소비 패턴을 실현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속 가능한 IT를 실현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밸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환경을 꾸미실 것 같은데요.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때 저희 퓨어 스토리지 잊지 마시고 불러주시면은 꼭 좋은 답변 그리고 좋은 밸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브라더 우리 이사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계속 변해왔는지, 그리고 왜 사일로로 구성이 된 것가 나쁜지, 그리고 그게 왜 통합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퓨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거기에 추가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또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퓨어가 이제 단순히 스토리지, 저장 장치로서 스토리지 제공하는 업체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회사인 점이 좀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았고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제 오렌지 샷 웨비나이기 때문에 오늘 쭉 내용 전달해 주신 것 중에 저희 오늘 이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거는 좀 알았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 한 줄 요약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한 줄로 하면 저희 퓨어 스토리지 사랑해주세요가 되겠고요. 사실 뭐 그렇고, 결국 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이런 다양한 트렌드의 수용을 위해서는 단일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멀티 서비스가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컴퓨팅적인 측면에서는 쿠버네티스까지 고려가 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통합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까지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사실 퓨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복잡하지 않게 데이터 스토리지를 영원히 가져가라, 이런 팀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잘 얼라인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까지 마무리 정리까지 잘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우선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퓨어 오렌지샷 웨비나 두 번째 시리즈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많았고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좀 그동안 시장에 계시면서 업계에 계시면서 들으셨을 얘기일 거예요. 뭐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요즘 이제 AI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 이런 것들 다 들으셨을 얘기일 텐데, 그걸 좀 굉장히 핵심적으로 뚜렷하게 좀 정확하게 잘 찝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흡수하시는데 좀 크게 거부감 없이 편하고 재미있게 흡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좋은 세션 해주신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